예, 오늘은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굴까요? 이봉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시죠. 황교안 TV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비전 캠프. 예, 황교안 비전 캠프. 예, 그게 좋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비전을 확 바꾸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희망이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비전을, 캠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날 네. 청년들,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그 리더십 비전 스쿨 비전 이라고 하는 스쿨. 청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지금 실종된 시절이어서 네. 이러다 보면 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봉규 선생님,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혹시 우리 이 박사님이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그럼 바로 네.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들에게 그 이해를 많이 높여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요즘도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시죠. 예, 그거는 이제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밝혀져야 되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선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네. 왜 끝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거는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예. 대법원이 선관위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를 단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저렇게 몇 군데 그냥 기각시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증거는 살아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든지 밝혀야죠. 예. 이제 수사하면 밝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근데 겁이 나서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만희 의원이 그 한덕수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 이만희 의원이 굉장히 그때 좀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부정선거를 조사하자니 일파만파 겁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서 지금 손을 못 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왜 지금 정리가 지금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뒤집어 엎은데 재미를 봐가지고 이번에는 더 빨리 뒤집어 엎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이 감옥 가는 위험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감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지도층, 이재명을 비롯해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휘하에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감옥 간다니까 감옥 안 가려고 해도 안 가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려야 되니까 지금 벌써 조작이 나온 게 이번에 MBC 사태도 윤석열 대통령을 꺾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도 그 민노총 벌써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집회들이 나오고 총 걸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려면요. 제일 좋은 게 제 생각에는 부정선거입니다. 예.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서 밝히면 선거 무효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썼는데 법률가 아닙니다. 공안 검사 출신 앞에서 그럼 선거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전문가였는데 요즘은 우리 이 박사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썼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저 뭐 비슷합니다. 똥차 앞에서 방귀 정말의 말씀. 그러면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선거 무효가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 300명 국회의원 다 날리고 다시 선거하면은 내후년 총선까지 갈 필요 없이 선거 총선을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무효. 그러면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을 당연히 많이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엔 200석 가까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180석 정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간단한 외통수는 저는 부정선거 밝히는 길이라고. 밝혀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야 돼요. 부정선거 특검에 황교안 특검 이렇게 가시면 뭐 저는 사실은 저 특검을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그럴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이 못하고 네. 또 안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할 의사도 있고 제가 그래서 뭐 나를 특검하라 뭐 이런 그런 말도 이제 하셨죠. 예. 했었습니다. 결국 밝혀져야 네. 되고 또 뭐 선거정에는 반드시 그럼요. 지켜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벼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무거운 얘기는 아니죠. 뭐 아니 팩트에 이거는 관한 뭐 얘기니까. 그건 무조건 예, 해야 예,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이거 빼놓고는 뭐 얘기 안 해요. 아니 요새- 그 가벼운 얘기 할까요? 아, 왜 요새- 색스폰 왜 안 부세요? 아까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리드가 없으시던데 리드가. 리드 왜 없어요? 예? 여보 리드 있어요. 그거 빨리 사셔야죠. 제가 색소폰을 불려고 예. 지금도 이제 내 서재에 예. 딱 꺼내놨어요. 꺼내만 놓으면 뭐 하십니까? 장착을 다 부르셔야지. 했어요. 아유, 안 리드도 돼요. 꺼내놨습니다. 아, 네네네. 그 연습을 하시고. 알았습니다. 아, 저하고 합주 공연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타파 합주 공연을.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요새 이봉규 TV 구독자들께서 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MBC 그 조작 방송한 게 최근에는 제일 화제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TV 구독자님들은 뭐 대부분 다 극렬 우파님들이라서 합리적 우파. 합리적 우파죠. 예. 근데 저쪽 좌파 애들이 얘기하건 극우라고 하고 이준석도 뭐 저희 구독자님들을 극우라고 하니까. 예. 근데 합리적 애국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MBC가 조작 방송한 거 이게 끝이 이걸로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계획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들의 계획이라는 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그 기레기 언론과 민노총 등 그런 단체들, 그다음에 진지전을 구축해 놓은 각종 뭐 이거에 대해 민주당과 이게 총합세해서 심지어는 금년 내에 걸게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지난번 촛불 난동이라든지 광우병 난동 때처럼 금년 내에 작업을 해서 완전 뒤집어 엎자. 왜냐하면 내년으로 가면 이게 수사가 탄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문재인 이 포토라인에 쓰고 이거 쓰는 모습이 보이면 게임 끝나니까 그 전에 빨리 뒤집어 엎자. 이런 작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면 우리가 맞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심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촛불 시위 때보다는 지금 이 좌파가 힘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세력을 얻었어요. 돈도 생겼고. 아유, 그럼. 뭐 또 우리 정부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지금 또아리 틀고 물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더 나쁜 상황이다. 저는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우리 할 일은 참 많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이봉규 TV 구독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고요. 뭐 지역적인 뭐 이제 이준석 얘기를지 이준석이가 이제 정리가 이번 주 될 것 같은데 6일 날 10월 6일 날 이제 징계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출당 권유는 최소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징계는 그동안의 이제 행태를 반영한 그런 보다 더 강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장관들을 다 이렇게 임명하고 맡겨놨으니까 장관들이 이제 잘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랬고 자기가 뭐 정치 일선에서 나서면 이제 좌파들이라든지 이제 이준석 파들이라든지 여기에 공격을 막 괜히 분열 조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치 싸움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고 자기는 민생, 뭐 정책 이런 거 외교 안보 여기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는 먹힙니다. 대장이 나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와서 싸워야 국민도 거기에 합세하지. 지도자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준석 하나 내치지 못하고 이재명 수사가 미흡하고 이걸 눈치 보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뭐 대통령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마 지금 우리 헌법의 시스템으로는 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아마 윤 대통령도 그걸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할 일 많고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 무너진다면은 우선순위가 아니 뭐 민생 무슨 뭐 부동산 무슨 환율 무슨 뭐 경제 다 좋은데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그거 할 수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 4년 차에 쫓겨나셨을 때 그 다음엔 뭐 아무 무기력하게 온 나라가 촛불에 그냥 광풍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체제와의 전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지 이걸 뭐 민생 무슨 환율 무슨 지역적인 거는 그거야말로 장관들이 다 잘합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은 그런 건 다 하고 체제에서 내가 사수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저 주사파들 저 계략에 맞서 싸우느냐 저 북한의 저 도발에 우리 어떻게 지킬 것이냐 체제 전쟁에 선봉해서야지 그 장관한테 맡길 거를 반대로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할 일을 장관한테 맡기고 하면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그러면 안 그래서 된다.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맞습니다.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여유 있게 조금 뭐지 이런 구수하셨잖아요. 몇 수 하셨죠, 대표님은? 사시. 몇 수 하셨어요? 그걸 매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덜커덕 붙으셨어요? 아니 사시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럼 아니 몇 번 떨어지고 1차 있어요. 한 번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1차 되고 예. 그다음에 1차 되고 나면 이제 2차를 봐야 되는데 2차 처음에는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는 됐고 예. 이런 몇 수로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면 재수죠. 아 그런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9번 떨어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9수만에 됐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는 9수만에 돼도 되고 황교안 대표처럼 재수만에 돼도 되고 첫 번에 다 되는 괜찮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재수가 어디 있고 구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넘어가면 끝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우물쭈물 몇 달 우물쭈물 하다 큰일 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 가치가 뭐냐 그럴 때 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밑받침을 해줘야 시장 경제도 살아가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놓고 이제 시장 경제를 살린다. 이걸 놓고 또 민생을 살린다 하는 이런 것은 막 그렇게 하면은 우선순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치하거나 이제 안보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거나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분별로 뭐 그러니까 자문단이라고 그럴까요? 그 뭐 회사로 말하면 뭐 고문단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법 쪽이면 황교안 대표님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법치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뭐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 것도 당연히 꺼내실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이거 부정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그 얘기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꺼내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요. 예, 꺼내셨어요? 예. 아니 그때 코로나. 예. 코로나를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를 중국을 막지 않고 예. 그쪽하고는 그냥 눈치 보면서 들어온 놈들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초기에 대통령하고 이제 5당 대표들 만날 적에 지금 코로나 문제 심각할 수 있다.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초기에 막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막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뭐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양반이. 예? 뭐라고 그래요? 예, 본래는 민주당에서 당시 정권의 입장은 그 얘기는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 실수했어요. 뭐냐니까 아니 지금 그래도 이제 북한, 미국,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잘 보면 문제의 원인은 중국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럼 당연히 막았어야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예. 그 본색이 드러난 건데 이제 그런 소위 우선순위를 잘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표님 저기 헤어스타일 바꾸셨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 아니라 많이 미장원을 바꿨습니다. 아니 많이 바뀌셨는데요? 미장원을 바꿨더니 아니 지금은 가발 논란이 없겠습니다. 요걸 이게 아니, 참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아니 그 전에는 가발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그 삭발할 때 다 끝났어요. 아 그때 끝났구나 참. 그럼 아니 그 전에는 삭발할 때 끝났죠. 아니 그 전에는 황교안 대표님은 그때 가발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예 좋습니다. 지금이 더 어울리는데요? 지금 짧게 하니까. 네. 아니 지금 삭발 얘기 언제 끝났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삭발을 아이고. 예, 저는 조국이 감옥 갈 때까지 그때 계속 그러셨죠. 계속 그때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뭐 느꼈던 뭐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보람은 이제 그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참 그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이제 보람 있고 감사하죠. 뭐 별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매일 들어와셔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깨알가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리니까요. 야,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댓글 달기가 이게 귀찮거든요. 보통 정성이 아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끔 설문조사하면 뭐 20만 명씩 이렇게 응해주는 너무 이제 고마운 그 눈물 나는데 또 아쉬운 점은 정권 이제 이런 걸 기대했었어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특히 정치 유튜브 하는 분들은 노란 딱지로 고통을 많이 받아요. 피해를.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뭐 해결이 좀 되겠구나. 그래서 정권 바뀌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다른 데는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도 좌파 쪽으로 완전 기울어졌고 그 신문도 뭐 좌파 신문들이 훨씬 많고 인터넷 신문은 뭐 90%가 좌파고 그런데 유튜브가 그나마 이 우파가 좀 강세잖아요. 예. 그러면 유튜브 하는 분들 구독자님들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우파 정부를 지키는 전사들인데 이 전사들이 싸울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 요소는 끊어줘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싸우게. 그런데 노란 딱지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뭐 별로 이렇게 변한 게 없이 그럴 때는 좀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게 아닌가. 대표님 때는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님 시절에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 그때는 대표님 신경 써서 유튜브에도 또 항의도 하시고 제가 기억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길을 그렇죠. 열어드렸고. 많이 신경 쓰셨어요, 그때. 같은 이제 그 소위 뭐 언론이 전통적인 언론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언론도 같은 국민의 또 입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뭐 그것도 룰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열어주셨잖아요. 보좌관이나 뭐 이런 자리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많이 열어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얻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좀 우리가 가짜 뉴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비판은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노란 딱지 제도라든가 수탁하면 또 불려갑니다. 저도 이제 뭐 수탁하면 처갓집보다도 더 많이 가요. 작년 올해 간 거 보면 처갓집 간 숫자보다 저 경찰이나 검찰에 간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 무혐의죠.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지금 MBC처럼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비판을 세게 한 거거든요. 있는 사실 비판을 세게 했다고 저쪽에서는 이제 입을 막으려고 조국이가 걸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선관위에서 걸고 무슨 뭐 방역법 위반이라고 걸고 하여튼 뭐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라든가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번에 MBC 사태도 그거에 맞게 우리 탄압한 식으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그러면 거기도 조사해야지. 근데 우리보다 더 지금 조작 방송을 하잖아요. 김어준이 같은 친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방송을 하고 지금 요번에 MBC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는 벌써 불려갔는데 MBC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니 이를테면 그냥 이런 말을 했다 이러고 말았다고 하면 또 결론인데 아예 제목을 딱 붙이지 않았습니까? 가로를 치고 예. 하지도 않은 말을 예? 국회 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XX라면 욕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예. 그다음 바이든은 하지도 않은 말을 자막으로 바이든 넣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정말 바로 잡아야 되고 예. 만약에 정치권이나 또 정부에서 못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서 일어나죠. 예, 앞장서셔야죠 대표님. 아니 물론이죠. 예, 예. 저는 불이 못 참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셔야죠. 행동하는 정의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다시 또 행동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전 캠프에서. 네. 예, 예. 그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현재 좌편향 언론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한번 아유, 예. 그 정도가 일반 국민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궁금하고 오늘도 아까 그 뮤지컬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20대 한 명, 30대 한 명인데 뮤지컬 하는 이제 배우들인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언론 방송이 좌편향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뇌돼 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 일으키자마자 첫날 간 데가 중앙방송이잖아요. 중앙방송부터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특히 방송이 중요한데 한상혁이 그대로 아직 있죠. 좌편향. 거기서 MBC, KBS, 연합뉴스, YTN, JTBC 뭐 전부 그냥 좌파 일색으로 방송을 하니까 교통방송, 국회방송, KTV, 아리랑 TV 셀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틀으면 그런 식으로 라디오 전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어. 유튜브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봉규 TV만 해도 그 우파 분들 외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한정돼 있죠. 77만 명 한정돼 있고 황교안 TV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공중파라는 건 그냥 돌리다 보면 돌리다 보면 라디오라는 건 그냥 버스에서 나오고 지하철에서 나오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틀다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좌편향으로 기울어준 운동장으로 나오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국민들이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돼서 이게 좌파 일색으로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가짜가 진실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혹시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런 현상이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상혁이 방통위원장인데 방송은요. 방통위가 권한이 엄청 셉니다. 이 파워가 왜냐하면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종편이든 3년마다 이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는데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편향방송 이래가지고 지네들이 볼 때 편향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점수 나빠. 야, 재승인 안 해줘. 이러면 수천억 들여서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거 우파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저 겨우 TV조선하고 채널A가 겨우 균형을 맞춘다라고 사회자는 입범급도 못하고 그냥 좌파 센 사람 갖다 놓고 우파 그냥 말랑말랑한 사람 갖다 놓고 그냥 이제 균형 방송하고 그나마 TV조선 채널A는 균형 방송하는데 나머지는요 그냥 대놓고 좌파예요. 사회자서부터 좌파. 김어준이 보세요. 제가 그 교통방송에 몇 달 나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교통방송에서 인질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구색 맞추기 자기들도 한다 이런 걸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교통방송도 약간 쫄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갈까 말까 하다가 하도 좌편향이니까 우파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나갔어요. 응했어요. 그런데 저 사회자 좌파. 여기 저의 파트너인 모 교수 좌파, 새빨간 좌파, 작가, PD 뭐 다 좌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서부터 이 토픽 자체를 지네들이 유리한 걸로 올려놔요. 그럼 제가 주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그래, 저같이 무식하게 센 사람도 거기서 이렇게 안 잡히는데, 나머지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송이 기울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언론사 사장들, 책임자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딱 보장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정권이 바뀌면 다 물러나던 사람들이 이제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예. 버티면 된다. 그 사이에 또 저 친구들이 지금 못된 행태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조도 MBC 노조 이런 데는 예. 노조가 주인이에요. 노영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사장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직도 박성재 사장 가지고 이런 조작 방송 하는 거고요. 노조가 사장, 보도본부장 다 결정하니까요.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네. 할 일 아직도 많습니다. 왕규환 대표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지. 예. 그래서 화제를 약간 바꿔서 대선 끝날 때 안 됐습니까? 화제 계속 바꾸고. 일단 화제를 바꿔서 예, 화제를 바꾸시. 대선 지선에서 부방대 활약에 대해서 네, 부방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는 네. 우선 부방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부정선거 방지하는 부방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지난번 선거에서 지금 0.7%로 간신히 이겼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제가 단언하건대 부정선거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런데 부방대에서 그 투표소마다, 그 다음에 개표장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동하는 것까지 그 감시하고 또 부방대에서 인원수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A 투표소, 3투표소다. 그러면 거기에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 나온 사람을 다 촬영해가지고 첨소까지 그걸 인원수를 파악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한 사람 선관위 목록 인원수하고 안 맞은 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부방대에서 밝혀냈어요. 예. 그걸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쫄아서 말하자면 대놓고 자기네들 계획한 대로 100% 발휘를 못한 거예요. 예. 부방대 효과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냥 추정입니다. 한 2, 3% 이기는 걸로 세팅을 딱 해놨는데 이게 부방대의 이 감시로 이게 만만치 할래다가 어긋나고 해서 이게 자기네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0.7%로 간신히 이겼다. 그거에는 부방대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저는. 저보다도 우리 부방대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부방대에 관해서 저 방송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또 오히려 나도 모르는 이런 것들도 또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방대 대장이시잖아요, 황교안 대표님. 예, 제가 부방대 사령관? 총괄 대표. 총괄 대표님. 예. 대장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냥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세게 사령관 아니면 부방대 참모총장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전쟁이니까 의견 같습니다. 사령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네.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시죠.